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업종과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은데 시장의 특징들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오늘 저희 증권광장 일부 시작과 함께 진흥생명과학 얘기로 제약바이오주 얘기가 뜨거웠습니다. 제가 김민수 대표님 나오면 제약바이오주 얘기할 거다 이렇게 살짝 예고도 드렸는데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약바이오주 네. 얘기를 드려야 될 때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매매가 참 힘든 네, 잠시만요. 마이크 상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김민수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이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제약바이오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미 제약바이오주들의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들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하반기는 그렇다면은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뭐 신약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워낙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네. 중요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접속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약 바이오주를 볼 때 많이 소외되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돼야 될 부분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한 7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면은 쉬어도 이제 뭔가 변화가 나올 자리에 대한 어떤 변화가 지금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존에는 이제 다시 확진자라든가 이제 어떤 델타 변이 관련된 쪽이 부각받다 보니까 오늘도 800명대가 넘어갔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와 관련된 이제 mRNA 관련된 백신 쪽도 이제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시장의 매개도 여기로 계속 관심이 쏠리는데 이쪽에서 최근에 컨소시엄이 결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mRNA 관련된 백신과 함께 이어지는 또 하나의 컨소시엄은 일단 한미약품이 이제 원료 공급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ST팜이 중간 단계로 임상 실험부터 같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는 GC 녹십자가 이제 완제로 포장하는 단계라고 하게 되면 이 세 회사가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른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는 계속 눈길이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또 그냥 종목만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그와 함께 또 최근에 부각받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올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쪽이 mRNA 관련된 쪽에서 생산 관련된 핵심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쪽에서 사모펀드가 갑자기 또 들어왔다가 어떤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이어지는 게 또 mRNA와 관련된 쪽으로 연결시켜 봤을 때 요즘 배지라고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세포 배양의 핵심 원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내용들이. 네, 어차피 제약 바이오 하게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쪽이 기존의 세포 배양 흐름보다는 프리미엄을 더 많이 쳐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ABL 바이오 거기다가 아미코젠. 아미코젠은 단백질을 여러 가지 이제 세포 배양에 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죠. 이런 쪽으로 또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포커스는 이제 백신과 관련된 mRNA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본업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또 뜨겁게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쪽입니다. 의외로 네이처셀 같은 경우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내는 과정 쪽에서 차바이오텍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근데 상대적인 파미셀이 좀 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바이오 쪽에서 뭐 기존의 뭐 어떤 임상 실험이나 신약 개발 이쪽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의 특화된 부분들 쪽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이쪽 관련돼서 성과를 그래도 그나마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회사가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종목들만 쭉 열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한번 좀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영역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제약바이오 쪽에 그동안 매매했다가 별 재미 못 봤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잘 대처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스트레스를 줄이는 흐름들인데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가 이쪽에서 들썩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빠른 매매라도 해보실 분들은 한번 내용 찾아보시고 이런 트렌드에 맞게 대표적인 게 뭐 mRNA겠죠. 이쪽에 대한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 잘 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인데 오늘 특징 업종으로 제약바이오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아이진, ST팜, 셀리드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올릭스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도 6%대 강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 최근에 핫한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 현재 구간에서도 1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요즘 제2의 신풍지역으로 불리던데요. 네. 어제인가요? 사장님께서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매경에 매경에 나오셔서 네. 저도 유심 있게 봤는데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또 모자란다, 생산 능력이 모자란다는 단어라든가 몇몇 단어를 보게 되면 자신감이 상당히 넘쳐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주식을 할 때 보게 되면 기대감 이런 변화에 대한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을 봤을 때 한 일단 5분 응선은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차라리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흔들리면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어차피 제약 바이오 섹터는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할 걸 가지고 움직이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하게 되면은 그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그렇게 무리해서 대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 좀 기대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공부해보는 게 좋겠다. 오늘 그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종목만 쫙 열고 해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좀 자료들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관련주들 볼까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인데 벽산, 하츠, NX, 한국가구, 그와 더불어서 3일 CNS, 동양파일 등등 오늘도 좀 상당히 강한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인테리어 관련주 어제부터 시작을 했던 대표적인 게 대림 비엔코였습니다. 네. 이 회사가 오랜만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인테리어 관련된 욕실도 요즘 보면은 고급화죠. 저 욕실이 아니라 침실 같습니다. 거기서 자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급화된 시장, 욕실 시장과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연간 13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시장인지 몰랐는데 이런 쪽에서 점점 커진다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당연히 건설업이 좋아지면 그에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인테리어 시장이다라고 보게 되면 근데 건설 업황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하단부다 보니까 미리 움직인다는 점은 살짝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건홀딩스 이쪽은 또 정치 테마 쪽이죠. 지금 이재명 관련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본주택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공테크는 그분 또 윤석열 부인 되시는 분이 또 그거 관련된 전시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산업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즉 약간 정치 테마와 결부돼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본래 흐름들의 취지를 약간 벗어나고 있다는데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는데 하지만 올해 상반기 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뭐냐라고 순위를 쭉 매겨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역시나. 네, 근데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보통 이제 또 똑같이 아니다 이거 싫어라고 이쪽은 안 할래라고 하는 게 좋은 전략이긴 한데 그때 보이는 결과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눈길이 가죠.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 관련 쪽에서 저는 인맥 관련된 쪽은 매매 본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정책 관련된 쪽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정책 관련된 얘기가 좀 더 시장에서 주된 흐름으로 나올 때 이쪽은 한번 매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든지 정치 테마주는 다 안 돼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연속성이나 앞으로 이제 자금이 투입되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쪽은 눈길이 가는데 지금 당장은 그냥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인테리어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본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KCC 글라스라는 종목 상대적으로 많이 쉬었습니다. 이쪽에서 건자재 쪽도 있지만 자동차 쪽도 있다라는 부분들 쪽에서 이제 이 횡보를 마무리하는 시점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LX 그룹 쪽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위상이 좀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열재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업으로 봤을 때는 KCC 글라스, LG 하우시스를 얘기해 주셨고 지금 건자재 인테리어 쪽으로는 정책 플러스 대선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이 출연을 해서 이 대선 관련된 종목 얘기를
어차피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짧게. 네, 예. 최근에 이제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증권광장 일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선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유가 영향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을 특징 종목으로 볼까 해요, 대표님. 네, 네. 하필 삼성중공업. 네. 네. 이 회사를 보면서 최근에 좋은 뉴스 많이 나옵니다. 세계 첫 연료전지 관련돼서 LNG 쪽에 상용화시키겠다. 네. 그리고 또 어제도 수주 공시가 나왔죠. 올해 한 85% 수주 목표 달성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수주 실적이 반영되는 건 좀 늦습니다. 보통 2년은 넘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실적은 아마 2년 전에 1년 반 전 정도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에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올라가서 지금 7,000원대, 한 7,500원대 들어가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재무구조 취약하고 지금 발표됐었던 유무상증자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관점 쪽에서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올라오면 팔았다가 다시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조선 업종 뭐 수주 랠리 모멘텀 속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그중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